또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그래요? 우리 환율 올라갈 때 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학개미 때문이다. 예. 우리 주식 투자 안 하고 왜 미국 가서 투자하냐? 달러 바꿔서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이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었죠. 이분들 돈 버는 목록을 보세요. 전부 미국 주식 사가지고 테슬라. 이장영 비서관은 테슬라에 몰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이 번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부러워서 이 얘기 드리는데 주식 대박이 난 분들이 뭐 이 정권에 이렇게 많아요?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증권 보유액이 1,000억이 넘어요. 1년 새 주식으로 500억 넘게 벌었다는. 예. 야. 이제 법률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장영 법률비서관 예. 42억인가 이렇게 벌었다고 맞아요.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또 내로남불인 게 뭐냐면 그래요? 우리 환율 올라갈 때 예.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학개미 때문이다. 예. 우리 주식 투자 안 하고 왜 미국 가서 투자하냐? 달러 바꿔서 투자해야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이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했는데 얘기를 했었죠. 이분들 돈 버는 목록을 보세요. 전부 미국 주식 사가지고 테슬라. 이장영 비서관은 테슬라에 몰빵해서 아. 42억 벌었다고 지금 신고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서학개미 욕하고 야단 예. 쳤으면은 본인들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미국 주식 좋은 거 엔비디아, 테슬라 예. 이런 거 다 갖고 돈을 수십억씩 벌고 서학개미들은 나쁜 놈 취급하고 적 갈라치기 하고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삼성전자도 볼수 있죠. 샀대요. 아 삼성전자도 샀대요? 예.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예. 집값이 올랐든 네. 주식이 올랐든 그걸 비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 그거는 자본주의 그게 전제입니다. 세상에서 전제. 당연히요. 근데 예. 그러면 자기들은 왜 이걸 나쁘다고 해놓고 예. 본인은 안 하냐? 다시 말해서 내로남불을 제가 야단치는 것이지. 예. 주식을 샀다, 집을 샀다. 이거 왜 야단칩니까?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에 자기 맞아요. 돈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왜 그렇지만 그러면 내로남불. 갈라치기 하느냐? 아.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차량도 물론 공공기관이지만 오부제 지금 들어갔죠. 어르신들은 지금 오전 오후에 이게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무료화하는 것도 이거 제한해봐라라고 또 생각해봐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 거기에 이번에는 아예 대통령이 전기요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올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거 재정 손실이 너무 많아지는데 그래서 좀 덜 써 이렇게 이분 전기요금 올리기 위한 수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이제 밑자락 까는 거죠. 어. 군불대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LNG 이런 게 가격이 이제 수송이 잘 안 되니까 예. 올해 연말까지 LNG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전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LNG로 전기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예.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석유로 생산한 거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기값 이 문제를 보면 다시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해안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니까 예. 6.25 그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원자력 연구소라는 걸 처음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에너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장 값싸고 가장 친환경적인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 선도적이죠. 1952년에 누가 그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예.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 때 원전 이제 시작했고 예. 지금 했는데 이 좌파 정권 들어와서 원전을 전부 세우거나 예. 새로 짓지 않거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럼 원전을 그동안에 우리가 충실히 진행해서 지어왔더라면 자동차도 전기차로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고 예. 그랬다면 이번에 유류세 문제도 큰 문제가 없는 호르무즈에 기름이 안 들어오니까 각종 업체들 다 괴로운데 예. 공장 돌아가는 것도 전기 베이스로 돌렸으면 예. 훨씬 친환경이고 자동차도 전기차가 많이 들어왔으면 지금 걱정을 많이 안 하게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경유를 써야 되는 이게 트럭 같은 거 있습니다. 예. 전기차로 힘이 딸리니까 예. 이런 데만 고생하고 그렇죠. 예. 그런 데는 보조금을 주든지 유류세를 인하한다든지 예. 하면 되는 건데 예. 그걸 안 해놓고 전부 석유에 기름 기반으로 해놨다가 호르무즈 사태가 터지니까 이렇죠. 우리나라가 이게 그동안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때마다 원전 더 강화해야 된다. 예. 그때마다 수입선 다 변해야 된다. 신문에 찾아보세요. 다 언론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했어요. 어허. 하나도 안 하고 지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또 그렇게 될까 봐 지금 걱정. 이번에 이런 일을 계기로 좌파들도 반성하고 예. 야 우리는 아무래도 원전해야 되겠어. 예. 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야. 아마 뭐 이번 주말에 뭐 저 휴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예. 또 이게 조용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또 태양광 뭐 풍력 하자고 또 나올 수도 있고 석유 의존도는 그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나라의 미래가 안 보인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보였던 해안이 예. 지금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스봉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사실 네네네. 쓰레기 봉투가 지금 편의점에서 지금 저희 동네도 지금 동나가지고 네.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가 가지고 샀어요. 그러게요. 정부에서는 뭐 비닐이나 플라스틱 생산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나프타가 이제 중동에서 들어오지를 예, 못하니까 예. 기업들,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거 앞으로 4월 달까지는 어떻게 버티겠는데 예. 더 길어지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프타가 없는데 그렇죠. 그게 비닐봉지나 뭐 스봉이나 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예. 반도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데도 사실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는데 이 밸류 체인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공급망이라는 걸 얼마나 업수에 여겼다. 예. 중요시 안 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다변화를 해놓고 기술 자립도 좀 높이고 이랬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터져보니까 아이고 공급망이 중요하네. 예.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정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전부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예.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음. 추진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경제 TV에서 진짜 1분 쇼폼을 만드신다 그러더니 정말 쉽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그런데 1분 TV 하고 나니까 예. 말이 빨라졌어요. 1분 안에 설명하려고 그렇죠. 예. 아무래도요. 네. 이건 1분 아니라서 제가 빨리 안 해도 되는데 예. 습관이 됐고 자꾸 빨리 그렇죠. 하려고 예. 아니 근데 워낙 전달력이 좋으세요. 전달력이 좋으셔서 빨리 말씀하셔도 쏙쏙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전쟁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휴전 분위기가 지금 계속해서 솔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지금 전쟁 추경을 하겠다라고.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서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예. 이달 말까지 뭐 국회 통과시키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빨리 끝날까 봐 서두르는 거 아닌가. 예? 전쟁 끝나면 전쟁 추경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휴전되기 전에 빨리 통과시키려고 서두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제 뭐 내피셜이죠. 예. 그런데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 25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예. 이게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역사상 진짜 이 정도 큰 거는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경제 위기 때.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 지금 누구나 자꾸 물어보세요. 대한민국 경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물가, 환율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동산. 예. 이게 물가, 환율, 부동산에 모두 연결되는 게 뭐냐면 통화량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저 코로나 이후에 통화량을 줄여 나갔고 예. 작년에도 선진국들 다 줄였는데 예. 우리만 통화량이 늘어났거든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통화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그렇죠. 통화의 값, 즉 화폐 가치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떨어지는 거죠. 것이죠. 그게 바로 물가 인상이고 그게 바로 환율 올라가는 거고 그게 바로 집값 인상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고물가 고환율 고집값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25조 원이나 되는 돈을 풀어야 할 때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엊그제 인사청문회 할 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물가 고환율 상황에서 25조 원 하는 게 맞냐? 이랬더니 맞다는 거 어떻게 맞냐? 그랬더니 예. 석유 쿠폰을 나눠주면 휘발유 사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네 이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거 주면 휘발유는 좀 싸게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 돈 25조 원 때문에 다른 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쌀도 고기도 계란도 우유도 싹 다 올라가면 이게 기름 조금 싸게 사느라고 받은 돈 때문에 다른 생활 물가가 더 들어서 민생은 더 피폐해지게 돼 있는 상황인 거죠. 25조라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이 절대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25조 원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느냐 이걸 봐야 돼요. 예. 정부는 줄곧 초과 세입으로 하겠다 얘기합니다. 이게 초과 세입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반도체 경기가 좋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막 25조는 들어오지 않겠나. 지금 땡겨 쓰자.
이런 개념인데 야, 이거 가정을 꾸리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나 있어요. 예. 1월, 2월에 좀 벌었어 우리가. 예. 3월부터 전쟁이 났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렇죠. 10월, 11월 가가지고 수입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예. 거죠. 그러면 1월, 2월에 벌은 돈은 저축을 해놔야죠. 예. 저축을. 근데 그걸 갖다가 연말까지 다 해서 뭐 땡겨서 빨리 써버리겠다. 우와. 그럼 연말에 모자라면 어떡하죠? 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국가 부채 예. 엄청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지금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 국가 부채의 속도가 증가 네.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빨라요. 아. 그다음에 D1부터 D4라고 하는 이 협의의 국가 부채부터 광의의 국가 부채까지 예. 상당히 있는데 D4로 가게 되면 1인당 9천만 해야 되는 빚을 이미 아이가 태어나면 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부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가계 부채까지도 있어서 다 합치면 1억 3천만 원 정도의 빚을 아이가 갖고 나오게 됩니다. 태어나자마자요? 태어나자마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연말에 돈이 모자라면 또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렇게 경제 운영을 어이구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무리하게 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뭐요? 6월 3일이죠. 지방선거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이걸 빨리 추경을 해서 4월에 5월에 뿌려야 6월에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준비해서 뿌려도 4월 달 뿌리기 어렵거든요. 예.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주고 개인별로 또 연락을 해서 또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걸 또 지역화폐 소비 쿠폰으로 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절차도 또 복잡하고 이래 되면 5월 달에 돈을 뿌리는데 5월 달 돈이 뭡니까? 6월 3일 선거예요. 야. 그러니까 경제 여건도 맞지 않고 25조 원이라는 수입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 전쟁도 끝나가는데 예. 서둘러서 지금 이게 추경을 하겠다. 아. 이거 목표는 단 하나다. 6월 3일 지방선거다. 표퓰리즘이다. 표퓰리즘. 포퓰리즘이 아니고 예. 표. 표퓰리즘이다. 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고통은 국민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좋은 것 같지만 원발의 오줌 누기 같은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왜 이재명 정부 출범하자마자 31조 원의 추경을 하고 예. 13조 원을 소비 쿠폰으로 뿌렸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물가만 물가. 오르고 환율만 오른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부산이 지역구다 보니까 이런 비율을 많이 드는데 13조 원을 가지고 개인한테 25만 원 나눠준 거는 예. 해운대 백사장에 네. 물 한 바퀴에서 뿌린 거랑 똑같다. 물 의미 주전자 없는 하나씩 거잖아요. 아무 좀 뿌리면 금방 말라버리는데 예. 이런 방식으로 이 아까운 돈을 와. 써서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만 미치는 일을 왜 하느냐. 그 나라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고 안중에 없고 예. 오로지 선거 이기겠다. 이거 하나밖에는 목표가 없는 정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유가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말씀하신 부동산 통화량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운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심각하고 지금 빨리 혹은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거를 집어주시면 어떤 걸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저희 방에서 매일 보고 있는데 예. 주가 지수 이외에는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에 좋아진 지표가 없어요. 불러서 주가 지수 이외에 뭐 좋아진 거 얘기해봐라 아무도 얘기 못해요. 오. 근데 여러 가지 지표가 다 나쁜데 예. 저는 아무리 봐도 환율이 아닌가. 환율이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게 우리 물가를 또 자극하게 되는 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 수입해서 수입 쓰지 물가가 않습니까? 예. 기업들 생산하는 것도 수입을 해서 그럼요. 원자재 그렇죠.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1,500원 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514원 지금 거기에 돼 있는데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가서 이게 뉴노멀로 고쳐가게 되면 예.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그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도 붕괴가 되고 물가 올라가고 일자리 붕괴되면 민생은 정말 어려워지기 핫한이죠. 때문에 예. 환율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걸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추경을 또 25조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경제에 악영향을 예. 미칠 태세를 또 갖추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일단 뭐 15만 원, 20만 원 나눠준다니까 좋아서 좋죠. 그거 받고 예. 투표 찍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뭐 돈 나눠준다 그래서 소고기 사 먹으라 그래가지고 막 뭐 하루 그랬잖아요. 이틀 뭐 며칠간 소고기 그 집만 예. 했죠. 좋아졌죠. 근데 결국은 하나도 좋아진 게 없는 건데 좋아지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더 나빠진다는 문제는 예. 물가가 더 올라가고 환율이 더 올라가고
이 사태를 이렇게 우리 경제를 끌고 갔다가는 정말 6개월 1년 이내에 예. 경제가 크다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상황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거기가 예전에 굉장히 잘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네수엘라의 1951년도 사진이 라이프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 서울이랑 비슷한 아파트 50년대가 50일 우리 6.25 전쟁 중이죠. 예. 우리는 부산 빼고는 전부 다 망가졌을 때에 베네수엘라 사진을 보면 자동차가 지금 우리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큽니다. 최고급 뭐 그렇게 산유국이기 때문에 예. 왜 그러냐? 베네수엘라가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국의 석유를 공급을 한답니다. 중동에서 했다가는 이 호르무즈 사태가 날지 몰라서 미군과 영국 등 연합군이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썼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팔았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근데 뭐 통화를 계속 발급을 하다가 소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기본 정책 뭐 28가지인가를 써요. 집도 공짜로 주고 교육도 공짜로 빵도 공짜로 뭐 이 공짜로 다 주다가 석유가 갑자기 이제 안 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발권을 해서 돈을 똑같이 나눠줘. 300만 원 나눠주고 똑같이 300만 원 나눠주니까 뭐가 생기겠습니까? 인플레이션. 그게 경제학 교과에서 제가 교과서에서만 배우던 개념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베네수엘라인데 하이퍼 인플레, 초인플레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13만 %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요. 13만 %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교과서에서 이론상 존재하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근데 뭐 그까지는 가겠냐마는 우리도 이 경제가 잘 나가던 경제가 뭐 하루아침에 꼬꾸라진 게 베네수엘라인데 우리도 뭐 그 꼭 경제 꼬꾸라지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는 뭐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입해오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이 거꾸러지고 미국에 2천억 불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년에 200억 불 투자하고 각 기업들도 마스가에 1,500불에 그다음에 한경련에서 또 1,500불 투자하기로 해서 기업 투자만 3천억 불입니다. 투자들이 미국으로 다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죠. 기업도 안 남고 일자리도 안 남고. 그러면 베네수엘라까지는 안 가더라도 경제가 폭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염려를 정말 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치 얘기를 조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재수 후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는? 후보. 부산시장 후보라 그래야 되나? 전재수 의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통일교가 산 명품 시계를 전재수 의원 지인이 수리한 기록을 지금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 하드디스크는 또 밭에 버려졌다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 이게 매일매일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전재수 그 의원이 지금 예비 후보죠. 민주당의 부산시장 예비 후보인데 전재수 후보가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천정구에 간 일이 없다. 근데 천정구에 갔다는 것이 합수본 수사에서 나왔고요. 시계 받은 일이 없다. 근데 하나 받은 건 확인이 됐고 윤영호 본부장은 발견된 이 확인된 까르띠에 플러스 불가리를 줬다. 이렇게 불가리는 어디 갔는지 좀 있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또 어디서 나올 수 있는 건가? 있죠. 윤영호 본부장이 3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합수본에서는 2천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2천만 플러스 불가리 로망블랑 그게 785만 원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지금은 1,250만 원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2천만 원 현금 플러스 1,000만 원을 넘으면 3천이 넘어서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겁니다. 3천 미만이 가면 공소시효가 7년이 돼서 작년 말로 이제 공소시효가 끝난 게 돼서 처벌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이 그 본인에게 전재수 의원을 소개해 줬던 정선 교회장 이 사람에게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을 방문한 다음 날 3천만 원을 송금했다. 요거까지도 또 합수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3천만 원 현금으로 찾아갔다는데 이걸 3천만 원을 전재수 의원한테 전달했는지 2천만 원만 전달했는지 요게 또 이제 쟁점이 돼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넘게 되면 즉 불가리 시계가 나오든지 2천이 아니라 3천을 받았다고 되면 3천을 넘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천 밑으로 가면 처벌은 안 돼. 법적 처벌은 못 해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처벌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예. 부산시장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이 어떤 곳입니까? 부마항쟁, 3.15 부정선거의 저항, 예. 이런 우리 민주화의 성지 비슷한 곳인데 예. 시민들이 굉장히 정의롭거든요. 이게 한 푼도 안 받았다더니 시계 안 받았다더니 뭐 받았네. 금액을 따왔다 주니까 뭐 공소시효는 지나갔지만 예. 정치적으로 네가 책임져야지. 그래서 투표로 심판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뭐 지지율 나타나는 것도 전재수 후보가 계속 일정하게 가다가 조금 주춤하고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요? 박형준 후보가 계속 떨어지다가 예. 그저 사흘 전에 이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예. 삭발을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법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삭발 효과로 통과를 했다. 이런 예. 여론이 형성되면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주진우 후보는 처음 나올 때부터 그 37만 명의 예. 구독자의 팬덤을 바탕으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그렇죠. 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서 예. 지금 추세는 전재수 후보는 조금씩 떨어지고 박형준 후보는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추고 또 경선이 이루어지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죠. 주진우 후보가 나오고 이렇게 예. 돼서 선거가 굉장히 재미있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전에 가장 큰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부산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이재명 정권에 대한 심판도 있겠지만 네. 저는 정의로운 부산 시민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볼 것은 예. 전재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덕성.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3천만 원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네. 아예 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 심판을 리스크가 그렇죠. 있는데 예. 사법 리스크가 있어도 나오는 게 저쪽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도 뭐 나온다 만다 뭐 이런. 아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본인이 대통령이 됐지. 대법원 판결까지 대법원에서 뭐 파기환송했는데도 예. 나와서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 중에도 나올 거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공소시효도 남은 범죄를 갖고 나온다고 하면 부산 시민들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아니라도 예. 법적인 처벌은 끝났지만 정치적인 처벌은 가능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요. 부산은 그래도 지금 뭐 상당히 그래도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쉽지 않아요. 대구도 지금 뭐 김부겸 후보가 나오면은 다 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공천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또 논란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공천을 뭐 혁신 공천이냐 이기는 공천이냐 예. 혁신 선대이냐 이기는 선대이냐 이걸로 싸웠거든요. 예. 저는 혁신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을 통해서 이겨야죠. 예, 그렇죠. 이기는 선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공천 과정에서 마치 혁신, 즉 사람 바꾸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진행이 예. 돼서 이 사달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관위가 미리부터 연구해서 발표한 컷오프 원천 배제 기준이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1번이 갑질이었고요. 2번이 비위 사실이었고 3번이 뭐 직권남용이었고 네. 4번이 가족 친인척 그다음에 5번이 사회적 무리 예. 뭐 이런 것들이 이 5개가 미리 발표가 됐었습니다. 즉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리 쭉 있으면 이 5개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원천 배제. 하는, 예. 나머지는 경선 체제로 들어가서 너무 많으면 이제 뭐 1차 경선, 2차 그렇죠. 경선 이렇게 해서 줄여서 경선 체제로 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혁신을 너무 내세우다 보니까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안 나가고 하는데 이것도 과거에는 물밑 대화를 했어요. 예. 근데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는 육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따로 만나가지고 아니 형님은 뭐 6선이나 하셨으니 이제는 당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하시고 우리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기지 않겠냐. 과거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조영 부의장이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당의 젊은 친구들한테 양보하겠다.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발표. 얼마나 모양이 그렇죠. 모양새가 좋지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없이 공관위원장 나가서 컷오프한다고 발표하고 당한 사람들은 또 언론에 나가서 유튜브 나가서 나는 아닌데 왜 이래? 그러니까요. 뭐 사법 처리하겠다. 뭐 가처분 신청했거든요. 맞아요. 가처분 신청했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도대체 정치 구단이라는 사람들 모여서 하는 짓이 저 같은 정치 초년생이 보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농담입니다. 생각까지. 아니 진짜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오실 수 있죠. 20만이 되면 나가겠습니다. 20만 되면 당 대표, 30만이 되면 대통령.